의사로부터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8살 소년 루카스가 바란 것은 장난감도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영웅 소니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 그리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때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국 전역을 울음바다로 만든 그 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소도시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루카스의 사연이 지역신문에 작게 실립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했지만 바쁜 시즌 중인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올 거라곤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손흥민 선수의 행동은 모두를 경악게 했습니다. 구단 홍보팀도 모르게 경기가 끝난 직후 피로가 가시기도 전인 새벽 시간에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입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손흥민이 들어서자 아이의 부모는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손흥민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루카스, 내가 내 득점왕 트로피보다 훨씬 귀한 존재야. 이 소식이 뒤늦게 간호사의 SNS를 통해 퍼지자 평소 냉소적이던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일면 톱기사로 보도합니다. 우리는 축구 선수를 고용했는데 한국은 우리에게 성자를 보내줬다는 현지 팬들의 댓글이 수만 개 달립니다. 단순히 방문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수술비 전액을 익명으로 기부하려다 들통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추가하여 시청자의 감정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손흥민 선수는 말합니다. 자신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고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온 이 작은 거인이 전 세계에 뿌린 희망의 씨앗은 오늘도 영국의 어느 병실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국의 겨울은 잔인하리만큼 차갑고 무겁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잿빛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도시의 생기를 집어삼키는 어둠이 내려앉죠. 런던의 화려한 불빛에서 한참을 떨어져야 나오는 중부의 소도시 더비. 이곳에 낡고 정적만이 가득한 시립병원 302호실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잊힌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겨우 8살이 된 소년 루카스가 누워 있습니다. 루카스는 또래 아이들이 진흙탕 속에서 축구공을 차며 깔깔거릴 나이에 살을 애는 듯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심박동 소리에 갇혀버렸습니다. 소아 육종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하고 거대한 괴물은 루카스의 작은 몸을 3년째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풍성했던 금발은 반복되는 독한 항암 치료에 한 줌도 남지 않았고 이제는 앙상하게 마른 손등 위로 푸른 혈관만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 에밀리는 매일 밤 아들의 차가운 손을 가슴에 품고 신에게 애원했습니다. 제발 저의 생명을 깎아서라도 이 아이의 시간을 단 한 달만, 아니 단 일주일만이라도 연장해 주세요. 에밀리의 기도는 병실 벽을 타고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밖의 진눈깨비를 바라보던 담당 의사 윌리엄 박사가 에밀리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부인,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암세포가 이미 폐를 지나 척추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루카스가 고통 없이 마지막 길을 준비하도록 돕는 것뿐입니다. 아마도 이번 크리스마스가 이 아이에게는 생애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에밀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8살. 이제 막 세상을 배워가야 할 아이에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아들 앞에서 약해질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병실로 돌아간 그녀를 맞이한 것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휴대폰 화면을 더듬으며 환하게 웃고 있는 루카스의 모습이었습니다. 루카스의 머리맡에는 낡은 토트넘 유니폼 한 벌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루카스에게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암흑 같은 병실 생활에서 유일하게 빛을 내뿜는 등대였죠. 아이는 숨이 가빠올 때마다 손흥민이 벌리전에서 70m를 질주해 골을 넣는 영상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7명의 수비수를 제치고 달려나가는 소니의 모습에서 루카스는 자신도 언젠가 병마라는 수비수를 제치고 저 푸른 잔디 위를 달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 소니는 넘어질 때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나도 어제 주사 맞을 때 한 번도 안 울었어. 소니처럼 용감한 캡틴이 되고 싶어서.
아들의 그 한마디는 에밀리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자신이 아끼던 축구 카드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소니 경기를 직접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소니가 여기 한 번만 와주면 좋겠어. 소니의 손을 한 번만 잡으면 왠지 내 몸속에 있는 나쁜 괴물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 이곳은 런던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골 마을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격전기라 불리는 12월의 박싱데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슈퍼스타 손흥민이 이름도 모르는 시골. 소년의 병실을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지역 신문사 더비 타임스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제 아들 루카스의 마지막 소원은 손흥민 선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까요? 이 짧은 글귀가 지역 신문 구석에 실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혀를 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을 본 한 한국인 유학생이 잠을 설치며 이 글을 번역해 손흥민의 개인 SNS와 토트넘 구단에 수백 번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1,000만 명을 울릴 거대한 기적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훈련장, 엠필드의 밤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첼시와의 치열한 더비 경기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은 시점. 경기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선수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팀의 캡틴 손흥민만은 라커룸 한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반복된 스프린트로 인해 퉁퉁 부어올랐고 축구화 속 양말은 터진 물집에서 흘러나온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피로가 한계치에 달해 눈을 감으려던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진동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은 한 한국인 유학생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습니다. 평소 수만 건씩 쏟아지는 메시지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날따라 손흥민의 시선은 한 사진에 멈췄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자신의 7번 유니폼을 꼭 쥐고 있는 8살 소년 루카스의 사진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루카스가 처한 비극적인 상황과 아이의 마지막 소원이 오직 소니를 한번 보는 것이라는 절규 섞인 에밀리의 편지가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한참 동안 그 사진 속 소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마치 형, 저 너무 아픈데 한 번만 와주면 안 돼요? 라고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순간 손흥민의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역시 타지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정상을 향해 달렸던 고통의 시간을 알고 있었기에 죽음이라는 거대한 수배자 앞에서 홀로 떨고 있을 소년의 고독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 런던에서 더비까지는 왕복 600km에 달하는 먼 거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회복 훈련이 잡혀 있었고 구단의 허락 없이는 장거리 이동이 엄격히 금지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일어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때 라커룸을 정리하던 구단 스태프가 그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캡틴, 이 빗길에 이 시간에 어디 가시는 겁니까? 몸 상태도 안 좋은데 쉬어야죠. 손흥민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꼭 가야 할 곳이 생겼어. 미안하지만 감독님께는 내가 나중에 직접 설명할게. 손흥민의 검은색 SUV가 빗줄기를 가르며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런던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멀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거센 비바람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시야는 10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최악이었고 빗길에 차가 휘청거릴 때마다 아찔한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발은 가속 페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이가 잠들기 전에, 아니 아이의 시간이 멈추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그는 루카스에게 줄 선물을 챙기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휴게소조차 문을 닫은 새벽 시간, 그는 뒷좌석에 놓인 자신의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그곳에는 어제 경기에서 직접 신고 뛰었던 아직 흙탕물이 묻어있는 축구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주장 완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선물이야.
루카스, 조금만 기다려. 새벽 4시 드디어 차는 더비 시립병원의 고요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손흥민의 온몸은 이미 빗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경비원은 한밤중에 나타난 이 동양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벗고 간절한 눈빛으로 302호 루카스를 보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경비원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당신, 설마 진짜 소니인가요? 손흥민은 대답 대신 조용히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그는 젖은 외투를 벗어 복도 의자에 내려놓고 차가운 병원 복도를 따라 루카스가 있는 302호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경기장에서의 압박감보다 더 큰 긴장감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조명 아래 그는 마침내 아이의 침대 앞에 섰습니다. 새벽 4시 20분. 세상이 가장 깊이 잠든 시간 더비 시립. 병원 302호의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마치 공기마저 깨트리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열렸습니다. 병실 안은 미세한 가습기 소리와 루카스의 얕은 숨소리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보조 침대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엄마 에밀리는 문 쪽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곳에는 빗물에 젖어 어깨가 축 처진 하지만 눈빛만은 형용할 수 없이 따뜻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온 전설, 프리미어리그의 영웅 손흥민이었습니다. 에밀리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막은 채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 런던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할 그가 왜 이 작고 초라한 시골 병실에 그것도 이 새벽에 홀로 서 있는 것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검지를 입에 대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모자를 벗어 의자에 내려놓고는 루카스의 침대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소년의 모습은 사진보다 훨씬 가련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가쁘게 숨을 내쉬는 아이의 작은 가슴은 금방이라도 멈출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이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6만 관중의 환호성을 뒤로하던 월드스타의 무릎이 차갑고 딱딱한 병원 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적처럼 루카스가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독한 약 기운에 취해 하루의 대부분을 잠으로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루카스는 눈앞에 흐릿하게 보이는 남자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에 그것이 환각인 줄 알았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자신을 안아주던 그 영웅이 환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루카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니? 나 이제 하늘나라에 온 거야? 그래서 소니가 여기 있는 거야? 손흥민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가느다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아니야, 루카스. 여긴 하늘나라가 아니야. 내가 널 보러 여기까지 달려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꼬마 캡틴. 손흥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루카스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흥민의 손등을 만져보았습니다. 사람의 온기,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흘린 땀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한 거친 손마디. 진짜 소니구나. 엄마, 소니가 내 손을 잡았어. 루카스의 얼굴에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의사들은 루카스가 이제 곧 의식을 잃을 것이라 경고했지만 손흥민이 나타난 순간 아이의 생명력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가방에서 소중하게 챙겨온 물건을 꺼냈습니다. 진흙이 묻은 채 그대로인 자신의 축구화와 토트넘의 상징인 하얀 주장 완장이었습니다. 루카스, 이건 어제 내가 경기장에서 찼던 완장이야. 이 완장을 차면 힘이 불끈불끈 솟거든. 이제 이 완장의 주인은 너야. 내가 우리 팀의 새로운 캡틴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병이랑 싸울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손흥민은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커다란 주장 완장을 정성스럽게 감아주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간호사들이 숨을 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수천억의 가치를 지닌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한 소년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는 한 인간의 진심을 말입니다. 손흥민은 루카스가 다시 깊은 잠에 들 때까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국어로 나지막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괜찮아, 루카스. 넌 정말 용감해. 이 새벽의 조우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아이에게 삶의 의지를 다시 불어넣은 생명의 전이었고, 영국인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심의 나라로 기억하게 만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병실을 떠난 지 불과 몇 시간 뒤 더비 시립병원의 아침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한 간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영국의 아침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입니다. 영상 속에는 빗물에 젖은 채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년 루카스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뒷모습이었지만 영국인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넓은 어깨와 겸손한 태도, 그것은 바로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 병원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로 시작된 이 게시물은 올라온 지 1시간 만에 100만 회 이상의 공유를 기록하며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소 자국 선수들에게도 냉정하기로 유명한 영국 언론들은 일제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소식을 긴급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BBC의 메인 앵커는 상기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손흥민을 그저 축구 잘하는 아시아 선수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틀렸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축구 선수를 넘어 이 차가운 현대 사회에 잊혀졌던 인류애를 일깨워준 성자였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악명 높은 독설가 전문가들조차 이날만큼은 숙연해졌습니다. 평소 손흥민의 경기력을 비판하던 한 패널은 생방송 도중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구단의 허락도 없이 피로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오직 한 아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600km를 달린 선수. 프리미어리그 130년 역사상 이런 캡틴이 있었습니까? 토트넘은 단순히 골짜비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영국의 품격을 높여줄 위대한 영혼을 고용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미담을 넘어 영국 내 한국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더비 시내의 한 식당에서는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당신들과 같은 나라에 손흥민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며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는 진풍경이 벌어졌고, SNS에서는 해시태그 THANK와 EOUKOREA, 해시태그 SONNYTHEANGEL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점령했습니다. 영국 교육계에서도 이례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전교생 앞에서 루카스와 손흥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처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병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크리스마스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던 루카스의 상태가 손흥민이 다녀간 직후부터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의 혈색이 돌아왔고 산소 포화도 수치는 정상 범주에 진입했습니다. 주치의 윌리엄 박사는 경악하며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약이 암세포의 전이를 멈추게 한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인들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진심이 한 아이의 생명을 붙잡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격을 에베레스트 정상보다 높게 끌어올린 것입니다. 이제 영국인들에게 한국은 멀고 낯선 나라가 아닌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각인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더비의 작은 병실을 다녀간 지 정확히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영국 의료진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던 루카스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었습니다.
앙상했던 다리에는 근육이 붙기 시작했고 산소호흡기 대신 자신의 폐로 런던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카스가 손흥민과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 밝았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의 빅매치가 열리는 날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은 평소와 다른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에는 오늘의 특별 손님 루카스의 사연이 짧은 영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저 멀리 선수 입장 터널에서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힘겹지만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작은 소년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루카스는 3개월 전 손흥민이 선물했던 소년에게는 아직 너무 커서 헐렁거리는 그 주장 완장을 왼쪽 팔에 단단히 고쳐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씩 잔디 위를 내디딜 때마다 스타디움 전체를 뒤흔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국인들의 박수는 단순히 한 아이의 쾌유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인 캡틴의 진심 그리고 그 진심에 응답한 소년의 의지에 보내는 경이었습니다. 그라운드 중앙에서 몸을 풀던 손흥민은 루카스를 발견하자마자 모든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비비더니 이내 아이를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안의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손흥민은 루카스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월드클래스 공격수의 어깨가 아이의 작은 가슴팍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루카스, 진짜 너야? 진짜 내가 걸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손흥민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타고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카스는 환하게 웃으며 손흥민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소니, 내가 약속했잖아요. 형이 준 축구화 신고 꼭 보러 오겠다고.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형이 준 완장이 나를 지켜줬거든요. 이 장면이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계석의 캐스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코끝을 훌쩍였으며 리버풀의 위르겐 클롭 감독마저 모자를 벗고 이 경이로운 장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국적과 인종, 팀의 승패를 초월한 인간 존엄의 승리이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심의 힘이 전 세계에 증명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루카스의 손을 잡고 토트넘 관중석 전체를 돌며 인사했습니다.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소니의 이름과 함께 루카스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영국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축구가 왜 위대한지 목격했다. 손흥민은 한국이 영국에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아이가 걷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소니는 진짜 천사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손흥민은 루카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직 너를 위해 뛸게. 캡틴 루카스 지켜봐줘. 그날 손흥민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수비수 3명을 제치고 골망을 흔들 때마다 그는 카메라가 아닌 루카스가 앉아있는 관중석을 향해 찰칵 세레머니를 날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소년 루카스의 기적 같은 재회가 전 세계로 타전된 지 일주일 후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전으로부터 토트넘 구단으로 믿기 힘든 서신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영국 국왕이 손흥민 선수를 공식 초청하고 싶다는 전례 없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 외적인 선행으로 왕실의 초대를 받는 것은 영국 역사상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영국의 차가운 도시를 따뜻한 온기로 덮어버린 인류애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국왕과의 만남이 있던 날 손흥민은 가장 정중한 수트 차림으로 궁전에 발을 들이기 전 루카스의 어머니 에밀리로부터 전달된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에밀리가 지난 3개월 동안 매일 밤 눈물로 써내려간 감사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통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의 손을 잡는 데 있다는 것을요.
편지의 첫 문장은 이미 손흥민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습니다. 버킹엄 궁전의 대할 현실에 들어선 손흥민을 맞이한 영국 국왕은 왕실의 엄격한 프로토콜조차 깨고 먼저 손흥민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국왕은 손흥민의 손을 꽉 잡으며 전 세계 취재진 앞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신은 우리 영국의 어린 생명에게 희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신과 같은 품격을 가진 선수가 우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영국 국민을 대신해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발언은 즉시 뉴스 특보로 영국 전역에 퍼져나갔습니다. 영국 총리실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손흥민 선수는 양국 관계를 잇는 가장 위대한 민간 외교관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런던 시내 전광판에는 손흥민의 얼굴과 함께 THANKYOU, SONNY, RESPCT, KUREA라는 문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용병이 아니라 영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한국의 상징이자 진정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에밀리의 편지 뒷부분에는 시청자들의 눈물을 쏟게 할 결정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다시 걷기 시작한 날 아이가 가장 먼저 한 말은 엄마, 나중에 한국에 가서 소니가 사는 나라를 보고 싶어였습니다. 아이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준 것은 생명 연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세상을 사랑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그 따뜻한 나라에서 온 당신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과 영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영국인들이 급증했고 런던의 한국 식당에는 손흥민의 팬들이 몰려들어 한국 음식을 먹으며 소니의 열정을 느껴보고 싶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붙이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움직였고 수만 마일 떨어진 두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국왕의 찬사를 받으며 수줍게 미소 짓는 손흥민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나 한국인이라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영국 국왕의 초대를 받은 뒤에도 손흥민의 행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업에서 쏟아지는 수백억 원대의 광고 제의를 정중히 거절한 그가 선택한 길은 자신과 루카스가 만든 기적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소니 앤드 루카스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2, 제3의 루카스처럼 병마와 싸우며 꿈을 잃어가는 전 세계 아이들에게 마지막 소원이 아닌 다시 시작할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구단이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평소 라이벌 관계로 치열하게 싸우던 아스널, 첼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손흥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승점 3점을 위해 싸워왔지만 소니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한국인의 진심이 130년 역사의 프리미어리그 문화를 경쟁에서 상생과 치유로 통째로 바꿔버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이제는 휠체어 없이 스스로 단상에 오른 루카스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화면 속에서 루카스는 자신의 왼쪽 팔에 여전히 소중하게 채워진 그 주장 완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제 시계가 멈췄다고 했지만 소니 형은 저에게 새로운 시계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가 아니라 저처럼 아픈 친구들에게 소니 형의 용기를 전해주는 새로운 캡틴이 되고 싶습니다. 루카스의 당당한 연설이 끝나자 현장에 있던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과 취재진은 일제히 눈물을 쏟으며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기적은 바다를 건너 대한민국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품격은 곧 대한민국의 국격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한국인들이 가진 정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어떻게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영국 사회를 정화시켰는가에 대해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미국의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 후보로 손흥민을 거론하며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는 공을 차는 발보다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이 더 아름다운 선수다. 그는 현대 스포츠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가치, 인간성을 복원시켰다. 우리가 매주 새벽잠을 설쳐가며 손흥민의 경기를 보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골을 넣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타국에서 인종차별과 외로움을 묵묵히 견뎌내며 자신보다 낮은 곳에 있는 아이를 위해 새벽 빗길을 질주했던 그 뜨거운 심장. 그리고 그 심장에서 시작된 기적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목격하며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루카스는 이제 축구 아카데미에서 공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경기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면서도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재단 사무실을 찾아 아이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장을 씁니다. 한 한국인의 진심 어린 행동이 만든 나비 효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동의어로 각인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캡틴을 가진 것을 축복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나의 영웅 소니, 당신은 축구선수 그 이상입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변하지만 영국의 차가운 겨울. 빗줄기를 뚫고 달렸던 그 밤의 온기는 여전히 전 세계인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한 국가의 국격을 지구 반대편 대륙의 심장부에 깊숙이 박아 넣었는지 목격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루카스의 손을 잡았던 그 짧은 순간은 단순히 한 번의 미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시대에 던진 가장 강력한 인간 존엄의 선언이었습니다. 루카스의 어머니 에밀리는 최근 자신의 SNS에 한 장의 사진을 더 올렸습니다. 사진 속 루카스는 이제 병원복이 아닌 초록색 잔디 위에서 축구화를 신고 환하게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곁에는 여전히 손흥민이 선물한 그 주장 완장이 보물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들은 루카스에게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온 청년 손흥민은 삶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거짓말처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루카스는 꿈을 꿉니다. 자신도 소니 형처럼 누군가에게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죠. 이 기적은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소니 앤드 루카스 재단을 통해 수술비를 지원받은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을 소니의 아이들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익히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신들의 제2의 고향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진정한 국격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백억 원의 국가 홍보 예산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눈물과 헌신이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이제 손흥민을 평가할 때 골수나 어시스트 수를 먼저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손흥민이 가진 영혼의 크기를 이야기합니다. 런던의 한 유력 일간지는 칼럼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시아에서 온 이 청년을 너무나 과소평가해왔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기술자가 아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잃어버렸던 친절과 예의,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몸소 보여주는 스승이다. 영국 축구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는 단순히 우리가 응원하는 스포츠 스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인생의 이정표입니까? 척박한 타국 땅에서 인종차별의 차가운 시선을 오직 실력과 인성으로 녹여낸 그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라고 말이죠. 손흥민 선수는 말합니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받은 사랑을 아주 조금 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아주 조금의 마음이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고 영국의 왕실을 움직였으며 전 세계 70억 인구의 가슴에 KUREA라는 이름을 가장 따뜻한 이미지로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루카스와 손흥민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영구히 기록될 것입니다. 훗날 사람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2025년의 그 추운 겨울, 대한민국에서 온 작은 거인이 영국
시골 마을에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살려냈던 그 위대한 기적을 말입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이제 축구선수의 이름을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빛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가 루카스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우리 세상은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앞날을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소니,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캡틴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낳아준 대한민국, 우리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